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험 본격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30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력과 개그맨이 함께하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너무 멋있다. 세력과 개그맨이 최초로 손을 합해서 또 진짜 줄 알겠어요. 안에 앵커 저 아나운서는 거짓말이에요. 세력과 개그맨이 함께하는 방송. 네. 자, 두 분의 찐 전문가와 함께하니까 저희가 또 예능을 할 수 있는 네. 겁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김장훈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러빙센트님께서 매번 녹방만 보다가 휴가라서 라이브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동료 오빠 귀여운 번호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와. 두 분의 전문가분들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개그맨이냐 그래서 오른쪽이 개그맨이라고. 화면의 오른쪽, 화면에 오른쪽. 네. 제가 세력입니다. 네. 개그맨이고요.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한테 진짜 제가 아침 누나는 오후만 나오지. 근데 오프닝 벨 그 제목을 봤어요. 한미반도체 120선 121선 이탈. 어떻게 해요?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아, 왜 그러는 하이닉스도 오늘 딱 121선 걸쳐서 조금 올라왔네. 아까 18만 8천 원, 18만 7천 원이 121선이었는데 네. 요게 결국은 깨고 내려갔다가 조금 돌아왔는데 그래서 2주째 지금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요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똑같은 질문이고 괴로운 질문인 거 압니다. 댓글이 있어요. 아침 거. 반도체 고민이 큽니다. 소부장도 정리하라 그래서 대형주로 옮겼는데 비중 축소하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계좌 25% 수익 났던 게 오늘부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생각에는 반도체 대형주는 실적 숫자는 찍히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등한다는 기대에 계속 손실을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면서 지금 멘탈에는 좀 부정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섹터 계좌 운영하는 게 많이 힘든 시점인데 어떨까요? 라고 진짜 많은 물어보셔서.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뭐 엔비디아가 애플이 엔비디아 칩을 안 쓴다 그래서 구글 칩을 쓴다. 하이닉스가 4.5% 빠지고 5% 가까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숫자 찍히는 하이닉스는 또 실적도 열렸잖아. 네. 이미. 네. 근데 TSMC도 실적 반영 안 돼. 하이닉스도 안 돼. 한미반도체도 안 돼. 안 돼.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라고 아직도 실적을 믿고 버텼던 분들, 맞아. 비중을 좀 덜 축소했던 분들은 네. 그래도 지금 버티는 구간이 맞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요? 저 형 젤리 씹고 있어. 나도 줘. 오늘 이거 밥자리가 필요하다. 또 상을 받았는데 강 건너 불구경인가? 100% 장담하는 게 네. 쇼쳤어. 강 건너 불.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 곧버스 샀어. 내가 100% 장담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표정이 좋은 거는 아까 명예커가 아침에 방송 막판에 그냥 방송 때려치자 했거든요. 내가 너무 세서 얼굴 세수하면서 카메라 꺼. 나 나가. 이랬어. 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시장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밸류업 한다 그러고 듬투 한다 그러고 어쨌든 돈 번 사람이 있어야 뭐 세금을 걷든 어쩌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국장이고 정부가 관리하는 거잖아. 이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뭐야? 실적도 반영 안 되고 쭉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그 다 나가라 그랬더니 진짜 나가더라고. 오세요. 한 2,000명 나갔어. 오세요. 죄송합니다. 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전략. 네. 요게 중요하잖아요. 반도체 대형 반도체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막 4~5% 빠지고 막 이러니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맞아. 실적 나오는 거 하나 믿고 버텼는데 버티는 게 맞냐? 충분히 그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그 고민을 우리나라 종목만으로는 하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힌트를 미장에서 얻어라 해요? 아니면 그 얘기가 우리 아니고. 국장을 떠나라 해요? 뭐예요? 국장을 떠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기다렸잖아요. 잘 나왔어요. 이거 되게 잘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TSMC가 나와도 못 가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만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의 기회를 보기가 쉽지 않다.
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비중을 줄이지 않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이제 미장도 내려오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꽤 많이 떨어졌으니 아, 이 정도면 진짜 얻을 만큼 맞은 게 아닐까? 약간 요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에서 반등 나오면 그게 그 생각이 정확하게 맞는 거고 이 불안이 지나고 나면 에이 요때는 기회였네 나 잘했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그 결과를 모르니까 우리가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반도체에 대한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 라는 거를 믿으신다면 홀딩 앤 그리고 추가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나는 반도체 이젠 진짜 아닌 것 같아. 각자가 느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느끼는지가 궁금해서 저요? 그걸 물어본 거야. 저 아직 알지? 모르죠. 어. 저는 근데 계속 미국장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는 좀 못 버틴다라는 의견을 계속 지속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자고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 저는 이미 위에서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또 안 산다고 얘기도 했었고. 일단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 예. 그 현금 비중이 한 40%고 나머지 60%를 100으로 했을 때 반도체뿐만 아니고 테크, 국내, 미국 다 합해서 22%. 이퀄 레이트가 인도 22%. 그럼 44% 나머지 56%를 가지고 기업 밸류, 그다음에 조선, 지학바이오 방산. 이런 거였고 네. 거기서 빠진 거는 2차 전지하고 몇 개 자동차. 없었죠. 자동차에 빠졌었죠. 제가 2차 전지 자동차는 저는 별로 안 믿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얘기한 게 한 일주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못했다는 거잖아요. 못한 걸 뭐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네. 어떻게 하느냐? 지금 똑같습니다. 어. 그 비중이에요. 어. 그 비중이 넘었다. 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어저께 사가지고 오늘 좀 내려갔지만 더 사서 먹을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고 비중이 자기 그 60% 투자하는 자산 중에서 IT가 곱하기 22%면 얼마야? 14%잖아요. 14% 넘는 거는 버리십시오. 아니 제가 포트 얘기할 때는 그게 기준 아니에요? 제 기준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인도를 엄청 좋아하는데 인도 비중이 제 자산의 60% 투자한 거 중에서 22%. 그거 얼마야? 13%잖아요. 그죠? 인도는 오늘 좋다고 이제 보는 형제님들 이렇게 오늘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죠? 오늘부터 추천 안 한다고. 인도 추천 안 한다고. 다 이제 알아버렸어. 얼마나 많은 6가지 종목으로 이제 스프레드가 됐습니까? 스프레드.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 범위 내에서 오버되는 게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기 때문에 12%가 뭐가 감질나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한 35% 때려가지고 확 올라가 먹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성향이나 그런 스테이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전 고점을 향해서 쉽게 훅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이 전개될 것이냐고 했을 때 확률에 있어가지고 그걸 70% 80%라고 얘기 못해요. 그게 제 답변. 자, 제가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진짜 소신 발언 형 아, 시원하게 한번 가자. 아, 어차피 요즘 날도- 욕 먹으니까 그래요. 시원하게 그냥 날도 하겠습니다. 더운디. 자, 우리가 지금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빠졌어요? 고점 대비 고점 얼마- 대비 아니, 그렇게 뭐. 크게 안 빠졌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장은 잘 안 보세요. 분할로 분명 사셨을 겁니다. 그 한 번에 몰빵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는 거론할 가치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한 거고. 7% 빠졌어. 7%.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은 네. 지금이 이 정도 변동성에 떨리고 힘들어 하실 거면은 비중을 늘리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딱 사자마자,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제 반등이 남았을 때 질문하셨잖아요. 저한테 어떤 질문 했냐면 이거 못 사신 분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리스크는 보기 싫은데 수익은 최고로 얻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팅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면 적어도 하루 만에 바로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발바닥 끝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는 정말 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배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전일 꼭대기에 샀어도 지금 1%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어한다? 그러면 지금 비중 태우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 그래서 비중을 현금은 40% 갖고 있으라고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현금을 떠나서 그거 가지고 아, 살 때. 말한 거는 현금을 떠나서 내가 현금을 90%가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하루 딱 사자마자 내가 겁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내가 사서 버틸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분들은 사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나는 2차 매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리스크 헤지를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으면 엑시트하는 라인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지 지금 당장 뭐 0.5% 1% 오늘 2% 빠졌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배팅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웃죠. 왜? 내가 다 안 들어갔잖아요. 분할 그렇지. 매수를 하고 있기 다 때문에 안 들어갔지.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틀려도 돼요. 왜냐면 내가 잡아놓은 시나리오가 있고 밴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변동성을 못 느끼신다. 그거 못 버티겠다. 하면 안 돼요. 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뭐 대단한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본인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건 본인의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 파시고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맞아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또 표현을 할 것 같아서 네,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차만 돌아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태식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어저께 그저께 땡땡땡이야.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을 때 땡땡땡. 어저께 하고 나서 어저께 빠졌어. 네. 오늘 또 빠졌어. 그렇잖아요. 그럼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이틀 사이에 펀더멘털 전망이 어떻게 바뀐 게 있나요? 이게 질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질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어저께하고 오늘 사이에 펀더멘털이 뭐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퀘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바뀌지 않았는데 내려가니까 땡땡땡 미안해. 그렇지, 갑자기 그렇지. 발작 어, 뻗더니. 근데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펀더멘털이 끝이 없네. 정확히는 우리가 했는데 네. 펀더멘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릅니다. 펀더멘털 나중에 나서 보니까 그런 게 이슈가 돼서 펀더멘털이 바뀌어 있었네라고 나중에 하는 거지. 네. 정확히는 시장에 참여하는 주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펀드멘털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 펀드멘털 전망이 보통 하루 이틀에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큰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뭐 금투세가 갑자기 이거는 펀드멘털 아닙니다만 그러면 더 중요하니까 금투세를 오늘자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어. 확정 딱딱 국회 통과했어. 그럼 펀드멘털에 영향을 주는 지대한 거지. 근데 그런 게 어저께 없다가 오늘 일어나는 경우는 인더스트리에서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펀더멘털 전망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가가 빠졌다. 그럼 어떻게 네. 될 거냐면은 네. 그러면 분할 매수하든지 네. 할 돈이 없으면은 네, 네. 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다른 걸 팔든지 쫄면은 안 하든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네. 내원표하고 김장렬하고 하청하지 욕하는 거지. 아이씨, 저 새끼들 많이 됐다 그러더라. 그러면 속이라도 좀 편하면은 그렇게 좀 아니, 그렇게 욕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대놓고 하지 말고 욕은 뒤에서. 안 좋아. 욕은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매일 두 분한테 질문 드리는 것도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답을 알고 있고 이미 벌써 비중 조절하고 여러 얘기를 한 걸 알지만.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죄송하지만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멈추지 않는 동묘형 도배하는 윤상빈 누가 먼저 멈출까? 상빈 유님도 누가 절대 먼저 멈추지 않아요. 포기할까? 네, 제가 땡땡땡. 생각할 때요. 네. 윤상빈님은 진짜 주식 잘할 거예요. 어. 인내심이 있고 어. 끈질기고 끈질기고. 끝까지 도배하잖아. 지금 윤상빈 수익 형님. 중이셔. 네. 네. 상빈 형님 진짜 주식 잘할 겁니다. 네. 자, 땡땡땡 많은 분들이 쳐주셨습니다. 미카게미님이 땡땡땡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러빙센트님이 럼럼럽 땡땡땡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말씀해 주셨고 네. 다른 분들도 다들 땡땡땡 우리 윤상빈 형님은 땡땡땡 200번 쳐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또 한 번의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마감이 돼 버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결국은 1%대 하락 마감해서 딱 2738. 딱 1% 떨어졌네요. 네. 2738. 근데 고점 대비해서는 확실히 한 7% 8% 정도 떨어졌지만서도 이게 떨어지는 게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 그동안 많이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이 떨어지고 맞아요. 나머지 종목들이 같이 올라와 주면서 포트는 오히려 조금 안 좋아지는 떨어지는 체감보다는 더 많이 떨어지는 맞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괴로우실 것 같은데 오늘도 그리고 작은 지수는 소리지만 사실 6, 7% 떨어졌지만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더 한 많이 20% 떨어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더 힘든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시황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도 답 없는 시장에서 답을 한번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 지수는 0.99% 하락한 2738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가 이 집계가 다 됐겠죠. 5분이나 지났으니까 9조 8천억. 드디어 코스피도 10조가 깨졌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에 5조대 후반이었고 오늘은 6조대 초반이니까 이제 도합했을 때 한 15조, 16조 간당간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단에서 거래 대금을 보실 때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됐을 때는 13조, 14조까지도 빠지긴 해요. 근데 15조 수준으로만 떨어져도 이거 네. 굉장히 위축이에요. 왜? 우리가 잘 될 때는 21조, 22조, 23조, 2차 전지가 제일 핫했을 때 25조, 26조, 최근에 반도체가 제일 핫했을 때가 24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규모가 이게 말이 조지 엄청나게 차이가 심한 거여서 거의 뭐 한 3분의 1토막 났다. 거래 대금 자체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죠. 선물 2조가 깨질 때 제가 맨날 선물 누적으로 2조가 깨지면 위험합니다. 뭐 요거에서 수급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막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 이게 한번 이 좀 중요한 지지대가 한 4번 만에 뚫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부분이 한 방에 깨지다 보니까 수급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외국인이 오늘 4천억 원대 좀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그렇게 수급 없는 코스닥에서도 1,000억을 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서도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선물은 오늘 5,900억이나 팔았어요. 그래서 누적이 2,300억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만약이라도 반도체에서 추가적인 하락,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매크로적인 부분이 잘 나오거나 실적 발표가 잘 나와서 미국장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질질 패턴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방을 명확하게 잡는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더 천천히, 혹은 나는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천천히 더 나눠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하시는 그런 이 좀 해지 스타일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미니 S&P나 나스닥 장중에는 마이너스가 더 컸는데 그래도 보합권까지 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케이는 양전했네요. 니케이도 오늘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양전으로 또 마무리가 돼서 그래서 더 억울했어요. 사실 우리만 그러네. 우리만 옆에도 근데 빠졌나?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그 억울한 심정을 자꾸 가지면은 평정심을 잃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채팅에서 네. 저 투덜이 빼고 진짜 개그맨 넣어라 그래가지고 아니 나 목소리 톤이 그런 걸 어떡해. 그래, 맞아. 이것도 투덜대네. 그러네. 스토리. 억울하지 말아라. 니케이는 0.15% 올랐네요. 몰랐어요. 네. 이야, 그 대만은 어땠어요? 대만은? 대만 우리랑 아직 비슷한 건 없어요. 사실은 대만하고 미국,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7월달 빠진 거 보면 니케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많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뭐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더 많이 빠지고. 우리 더 대만 가권 지수 장 마감 0.27% 플러스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12시 기점으로 니케이고 가권이고 다 반등했어. 근데 우리만 소외당했는데 그럼 해석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정치권 이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 이슈가 민주당에서 이제 아까 아침에 우리 끝날 때 0.7%, 0.6 이러지 않았나요? 마이너스가 아마도.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0.5에서 0.7% 정도 빠지면은 미국보다는 못 가는 거지만 그 정도면 not bad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온 뉴스가 아까 정치권 뉴스 하나 하고 막판에 또 삼성전자에 대한 또 20번째 뉴스. HBS2 2개월에서 4개월 내로 아까 올려주셨어요. 파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다. 예? 아니 지겨 20번째 20번째 기사 블룸버그발.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개 뉴스밖에 없었어요. 오후에 나온 거. 그러니까 그 두 개 뉴스가 영향을 준 거지 어쨌든 간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이고. 니케이는 올랐고 대만 올랐고 우리만 더 오후에 빠졌고. 반등에 실패했다. 안 좋은 거지. 굳이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정치권 김정은 이슈일 수 부장님과 있다. 저는 이제 정치권의 그 금투세 조금 완화된 패키지를 내놓겠다라는 민주당의 입장, 네. 그 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게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반문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게 오히려 더 그래서- 나아지고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지 않았냐? 근데 모르죠.
알겠습니다. 수급은요? 차차원 본부장님? 수급은 조금 더 외국인이 매도가 좀 집계가 계속 바뀌니까 좀 보면은 외국인이 4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고 많이 팔았네요. 네, 일단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3,700억 나왔으니까 바스켓으로 던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현선물이 이제 괴리가 좀 상당히 좀 생겼었는데 이게 좀 다시 만회가 됐어요. 이 평균값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야간 선물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면은 내일은 플러스권 시작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야간 선물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좀 방에서 맞춰놨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에 미국장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선물 빠지면서 야간 선물 또 마이너스 5% 이렇게 찍혀 있으면 한 대 또 맞는 거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근데 그 흐름 자체가 제가 아침에도 보여드렸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미국의 기술주들이 눌리면 거기에 따라서 안 좋은 상황이 마련이 된다. 이 수급적인 부분은 정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무너지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수급이 빠진다. 그래서 나머지 산업군들이 세도 지수는 상당히 제한되고 그런 쪽에 이제 뭐 정치권이든 뭐든 어떤 이슈든 어쨌든 수급이 빠지면 거기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 수급이 약해졌잖아요. 네. 힘 자체가 약해지면 올라갈 수 있는 텐션 자체가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에서도 6천억 던지고 현물에서도 4천억. 패시브 자금이 거의 3개월, 4개월 만에 외국인이 좀 빠졌어요. 오늘 4월 달에 빠지고 아주 크진 않지만 오늘 처음으로 두 번째로 빠졌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까 저기 바스켓 판단이 맞는 얘기거든요. 경계감에 의해서 판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앞두고. 근데 저는 하나 더 얹혀서 지금 그 이슈도 있을 거다. 왜? 간당간당하고 신용장구가 걸려가지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영향을 일부 줬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막판에 0.9%까지 올라온 거 삼성전자 블룸버그 뉴스 때문에 산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나마 빠진 거지. 저는 아까 그 오전 점심 나올 때는 한 1.2%까지 빠지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최악은 아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8월은 갈 것 같은데. 그 7월 들어서 갑자기 급변했으니까 8월은 8월 갈 되면 것 또 같아. 급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아침에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에서 현물이 만약에 너무 과하게 빠진다 그럼 또 이제 모든 시나리오가 깨지는 거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는 눌리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사실 엄청 큰 수급의 이탈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질질 패턴이 나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좀 묵직하게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여기서 한 방 뭔가 때릴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도 지금 물려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얘네들이 외국인이 81,800원부터 87,000원까지 올릴 때 쓴 수급만 2조, 3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그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얘네들 요 그 사이에 다 못 나갔잖아요. 그럼 2조 정도는 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얘네들이 그냥 물려 있겠어요? 분명 뭔가를 하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반전에 뭔가 나오긴 할 텐데 그게 만약에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라든지 이런 HBM 필두 애들은 계속 박살이 난다라는 전제로 만약에 그런 스토리가 나오면 반도체는 무너지지만 대형주 단에서 뭐 오늘 같이 올라갔던 2차전지라든지 아니 뭐 자동차라든지 뭐 방산이나 조선 이런 것들 하나 한두 개 잡고 걔네들이랑 멱살 끌면서 뭔가 끌고 가는 그래서 스토리가 삼성전자를 샀었던 이유는 이게 다른 나라 시장이 안 오른 거에서 너무 하니까 인도도 이제 어느 만큼 올랐고 그럼 이제 남은 거 우리나라밖에 없겠구나 해서 지수 자체에 좀 배팅을 거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산업적인 불안감 없고 연속성 좀 나올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좀 플레이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랠리 한번 나오면서 엑시트 라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카비님께서 아까도 5,000원 보내주셨고요. 네. 지금도 5,000원 보내주시면서 오늘은 주도 업종 중에는 바이오 빼고는 다 개판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더 갈 줄 알아서 그냥 내뒀더니 140% 플러스에서 60% 플러스까지 좀 내려왔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따 섹터 보면서 좀 네. 반도체 특히 한미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네. 나중에 읽었는데 2번 연속 보내셔가지고 안 읽으면 또 보내실 것 같아가지고 빨리 읽었습니다. 네. 일단 섹터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월 달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 뭐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노님의 얘기를 들으면 반도체는 제외하고 오를 것 같다. 아니요, 반도체가 안 오른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비중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반도체 대형주가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둘 중 하나는 움직여주는 게 베이스로 깔리고 나머지 산업이 붙어서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매사기는 근거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떨어진 거에 한 30%에서 절반 정도는 회복해. 그럼 지수는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와 그쵸. 주겠지. 예, 한 그쵸. 2,800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 거 순환매 관점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 전어철이 오는 거지. 전어철, 단풍철, 설악산 랠리 뭐 이런 거 오면서 며느리 돌아오고 네. 이제 조금 아하. 가능성 높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 수급이 그 7월 초까지는 거의 1월부터 6월까지 수급 기조가 똑같았는데 7월 달부터 조금 바뀐 애들이 있어요. 뭐 삼바 같은 애들이 좀 치고 올라온다거나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변화를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해 보신다면 네. 그런 힌트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죠. 네. 어떤 섹터 올랐나요? 그나마 네, 오늘 뭐 바이오, 바이오. 2차전지, 위메프, 댐, 댐. 네, 뭐 이런 애들 올랐습니다. 왜 찝을 붙입니까? 이런 애들 올랐어요. 댐, 댐. 댐이 마지막에 올랐어요. 자, 저기서 필터링 할 게 많아. 아, 맞죠. 댐 나가 있어. 아. 위메프 나가 가. 있어. 엔터 아직도 있냐? 가. 해운 뭐 해운 비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없으니까 가. 2차 전지 연속성 모르겠어. 가. 그럼 사실은 제약 바이오랑 그래 보험주 뭐 밸류업으로 생각해가지고 결국 제약 바이오 보험주 2개 오른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뭐 댐을 뭐 내가 몰빵해서 신용미수 썼겠어. 그렇죠, 그렇죠. 절대 안 썼지. 네. 댐 얘기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뉴스에 있나요? 있어요. 아. 네, 넣어놨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는 또 실적이 안 좋은데도 올랐잖아요. 이거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니요, 맞아요? 같이 있죠. 같이 있죠. 있죠. 네, 같이 있습니다. 그 오늘 ESS 쪽은 그래도 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이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제 파이퍼 샌들러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뭐 ESS나 뭐 FSD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미국장에서 단연 뭐 핵심은 뭐 맥도날드도 실적 안 좋은데 오르고 그다음에 필립스 같은 경우도 뭐 12% 급등하긴 했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제가 봤을 땐 테슬라였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그런 애널리스트 좀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그 사람이 얘기한 걸로 그 정도로 시총이 되는 애를 움직였다. 이것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ESS는 상당히 좀 업황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지금 여전히 P와 Q는 안 좋긴 해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많이 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였나요? 리튬 그 LG 쪽에서 이제 인수하는 거 그런 거 얘기 드렸잖아요. 가격 쌀 때 인수한다. 그런 이제 투자 얘기 또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 암흑기가 지나서 뭔가 또 다른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무시를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시장이 조정 나올 때 어쨌든 상승 산업군에 여러 번 등장한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신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다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트럼프는 전통 차량과 전기차의 이런 괴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거를 비중을 맞춘다라는 관점이지 전기차를 박살낸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무시하기에는 최근에 상승폭이나 자주 등장하는 자주 것들에 의미가 꿈틀대고 있다. 네, 저는 이거 등장하면 무조건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많이 올랐네요. 5% 오늘 많이 올랐고. 올랐어요. 네. 알테오제는 7% 넘게 올랐고. 코스 닭 쪽이 좀 좋았네요. 코스피는 근데 시가총액 1위부터 거의 20위까지 전멸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패시브 자금, 좀 덩어리가 큰 자금들이 한 번에 한국 시장을 좀 덜다 보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주애들이 좀 많이 빠졌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섹터로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좀 중요한 종목군들이 되고 아하. 있습니다. 뭐 반도체, 변압기, 소부장, 화장품, 방산, 뭐 아이고. 등등등 뭐 오늘 중요한 것들 뭐 거의 대부분 다 빠졌다고 보시면 그렇네요. 네 됩니다. 너무 진짜. 많아서 빠진 게 오늘. 진짜 네. 너무 주요 섹터들이 다 빠졌네요. 네. 할 말이 없네. 전멸이네. 진짜. 할 말이 없어. 어떡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내리는 소나기를 맞아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날이었고 방사는 근데 장 초반에 잘 가지 않았었어요? 아니었나?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도 간 종목이 있긴 한데 카이만 갔어요? 뭐간 종목보다는 이제 안 간 게 더 많아서 카이만 두드려졌지. 실적이 워낙 잘 나왔지. 실적 그거는 이제 계속 걔는 또 많이 안 올랐잖아요. 안 올랐-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제 조금 더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갈수록 좀 힘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애들 중에서 그래도 저가 매수해서 좀 올릴 수 있는 애들은 뭐 있어요? 저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한국항공우주죠. 왜냐면 걔가 제일 안 올리기, 왜냐면 걔가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나머지는야 뭐 리포트 워낙 많이 나와 있고 다 고가권이니까 저가를 붙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암살자형님은 저 중에 담는다면 화장품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는 저기서 많이 밀렸으면 담아야겠다라고 보고 있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1%밖에 안 방산? 빠졌어.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이 버티는 건 잘 버티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특징주 갈까요? 네. 네, 특징주는요. 한국항공우주 2분기 서프라이즈 및 수익성 개선 기대감 있었다라는 거. 뭐 대우건설 실적 부진이었고요. PI 첨단 소재 2분기 실적 호조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제가 적어왔고요. 그다음에 SNS텍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바이오니아도 오늘 뭐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뭐 테크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실적 안 좋은 쪽은 좀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뭐 위고비 판매, 그다음에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DX. 애들 좀 친구들 몇 개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X, VX, 스톰테크, 엔젠바이오, 테크윙. 테크윙은 뭐예요? 108억 원 규모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네, 실적 이제 영업 외적으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장중에 한 거의 5%, 10%까지 빠지다가 마이너스 1%로 확 올렸어요. 막판에. 그래요? 네, 마이너스 SNS 텍은 장 초반부터 한 8% 그런 빠졌잖아요. 애널리스트 네, 코멘트가 초반부터 안 좋게 봤어요. 나왔어요. 내용이 뭐예요? 목표 주가를 낮췄어. 이게- 미뤄진다. 어. EUV 그 반영 실적 반영이 실적 늦어진다. 반영 연기. 연기. 실적 반영이 이게- 연기된다. 이게 웃긴 게 내년 실적 전망에서 목표 주가를 죄송합니다 45,000원으로 하향했다는 거예요. 원래 얼마였어요? 몰라. 하향 조정했다. 이럴 때 하향 조정할 땐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낮췄다. 액션이 중요한 거라. 알겠습니다. 저런 특징주들 반도체 소부장 특징주가 뉴스가 좀 있었네요. 네.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와도 반응을 안 한 것도 있어. 하나 시스템 같은 거 오늘 실적 잘 나왔거든. 하나 시스템 실적 잘 나왔어요. 한화 시스템. 근데 시작할 때는 플러스도 시작 잠깐 하다가 마이너스 6%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 전체적으로 약한 거라고 봐야 체력이 약하다. 네,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전체적으로. 조선 방산이 대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확실히 조선 방산 화장품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조선방사는 최근에 올랐고 조방. 그 다음에 화장품을 아까 암살자님 말했지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만약에 내가 진짜 산다면은 조선방산보다는 화장품을 저가 매수라는 개념에서 저가 매수라기보다도 조정 먼저 받았다는 개념에서 화장품을 살 수 있죠. 그 마소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든 관계 없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동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가볼까요? 네, 뉴스는 요거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치열한 급투세 이야기로 해놨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네. 금투세 뭐 이제 공제액 2배로 늘리고 막 이런 내용들 좀 있었잖아요. 아마 다들 확인하셨을 텐데 요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폐지 방향으로 얘기가 또 나와서 어쨌든 뭐 그래도 완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그거 있잖아요. 좀 연기로 가다가 또 어쨌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에서 또 약간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건 좀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뉴스다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자 1,400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늘려줄게.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당내 총의를 확인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더 한 걸음은 아니지, 반 걸음, 한 0.25걸음 약간 양보를 해주는 0.1걸음. 0.1걸음 요 정도 양보를 해주는 요 그림과 이제 대통령과 이제 여당이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결론이 좀 나야 될 텐데. 네. 근데 기사의 순서가 민주당 먼저 그리고 윤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좀 얘기했으니까. 뭔가 그 예리한데요? 순서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얘기했으니까. 민주당이 먼저 얘기했어요. 보도가 먼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순서는. 시간- 그걸 거꾸로 네.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요거 헤럴드 시간이 경제가 다른 4시간 전,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합이 3시간 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금투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요 댐입니다. 요게 이제 방송하기 얼마 전에 네. 갑자기 막판에 기사 뜨면서 막 오. 테마주로 날아갔었던 부분이거든요. 전국에 14곳에 신규 댐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4대강. 14곳이요? 네, 4대강 이후로 또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뉴스인데 그때 4대강이 지었을 때 정말 한참 갔거든요. 막 우원개발, 특수건설 막 이런 애들. 그래서 아마 그런 천리자 정도. 그것도 뭐 엄청 같고요. 그래서 네,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막 난리 났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또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강 기후 위기를 감안했을 때 댐 건설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얘기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 보시면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명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 네, 그러니까 한참 이제 시끄러워진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방향성은 만든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좀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댐 관련된 종목들 네. 뭐뭐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대왕고래처럼 네. 아니면 4대강처럼. 뭐 이화공영, 특수건설 뭐 이런 애들 움직입니다. 네. 그 테마적으로 사실은 큰 걸로 하면은 큰 큰 건설이니까 원래 건설주가 가야 되는데 항상 이제 요쪽이 가더라고요. 이화공영 가고요, 특수건설.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 다 나중에 뜰 겁니다. 예, 계속 떠서. 실제 이씨 가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연결은 되어 있는데 저거 사실상 지으려면 10년 걸려 10년. 네. 10년이 뭐야? 네, 연결은 없진 않죠. 근데 조금은 있다. 이제, 네, 우원개발, 이화공영, 특수건설 이런 애들이 대장주라서 뭐 이 세 개만 아셔도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연속성이 있다?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설명할 거니까 설명하고 뭐 하면은 또 뭐 한다 하면 이제 맞아, 첫날이니까. 시끌시끌할 때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저 그 용산에서 정부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의 마케팅 능력도 조금 약간 부족하다고 봐. 왜냐면 왜요? 봐봐 대왕고래로 이슈 됐잖아. 네. 그럼 대왕 시리즈로 계속 가야 돼. 네. 대왕댐, 네. 대왕 원전 이런 식으로 어. 시리즈를 붙여서 이렇게 쫙 가야지. 그렇게 해야지 뭔가 얘네가 무슨 원래 각 잡고 만드는 하고 사람은 어. 그걸 마케팅을 대놓고는 하면 조금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가 붙여줘야지. 아니 그래도 대왕 각 때문에. 정부마다 그거 있잖아. 뭐 소득주도 성장 이래서 소주성이라 그러고 뭐 그런 것처럼 저렇게 다 뒤집을 거면 대왕댐, 대왕 원전 딱 좋잖아. 마케팅 좋다, 못해. 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시간 많아요. 용산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뉴스는요.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거는 끌고 가세요? 트레이딩 능력이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되고 되게 어렵습니다. 막 댐 관련된 건 네. 트레이딩으로 고수의 영역이다라는 거. 네, 만만치 않게 그냥 막 하셨다가는 계좌 박살나는 거 진짜 하루 이틀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테마주니까 테마주적인 성격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모건 스탠리 목표 주가 310달러 제시했다. 요걸로 해서 오늘 2차 전지 쪽이 좀 움직였죠.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면 캐즘 구간이긴 하지만 사실 요거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이제 어디까지가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터널이 완전히 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터널의 어느 끝자락 정도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악재를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좋은 거 하나라도 좋은 거 나오면 와 이제 2차 전지가 이런 거 한대 이러면서 막 수급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방향으로 일단 공부해보자. 모건 스탠리의 자동차 최고 선호주. 네. 저기서 리포트가 나오는 목표 주가 거죠? 310달러. 아. 목표가 애덤 조너스. 원래 토픽은 포드였는데 네, 이제 테슬라로 테슬라로 교체. 교체를. 요거에다 샌들러 얘기까지 딱 붙어주면서 오 이렇게 된 거죠. 비중도 확대를 하라 네. 이렇게 바뀌었네요. 뭐 130불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30부터 310까지 뭐 엄청 많습니다. 다양하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엔비디아 대항 가능성의 논란 시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관련은 없거든요. 크게 관계는 없는 건데. 없어요? 저 이거 궁금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 대체제를 뭔가 찾으려는 움직임 자체에 그 프리미엄을 해소시켜 버린 것 같아요. 프리미엄을 그럼 해소시키려고 대체제가 하는.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하나 기업이 독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 찾은 게 이게 궁금했어요. 어떤 거요? 애플이 엔비디아를 안 쓰고 구글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논문에서 나온 건데 모색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좀 프리미엄을 좀 어떻게 뺐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억지로 좀 깐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요거에 놀라서 파니까 거기서 이제 물량이 같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코멘트 한마디. 네, 그렇습니다. 억가다. 이걸 보면 저도 아까 테크윙, SNS 텍 그리고 요 뉴스 보면서 테크윈하고 SNS 텍은 각각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센티먼트가 엄청 취약하구나. 그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제대로 몰라도 뉴스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싶으면 일단 후려치고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찾아보고 이게 아닌가벼 하고 다시 올리던지. 다시 사면 되지. 예. 그래서 지금 센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고 뭔가 역 빈집털이 느낌으로 작은 수급으로도 확 내리고 이럴 수가 있구나. 지금 시장이 그렇구나. 그 정도의 의미. 나는 이제 알파벳 TSMC 실적 발표됐을 때 전에 8% 빠진 그거는 그 미국이 대만을 쳐서 TSMC가 억가 받아서 빠진 거잖아요.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 봤는데 알파벳이 빠진 거 보면서 조금 지금 찝찝한 게 계속 있는 거라서 지금 바이온 위크니스를 어떻게 나누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I 투자는 방향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알파벳은 강조를 했고 3개월 전에 메타도 마찬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거를 나쁘게 보느냐. 주가가 올라가고 매크로에서 조금 신경 쓰면 팔 준비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석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내일 만약에 메타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또 반응을 비슷하게 했다면 IT 장 없습니다. 다 파는 게 맞아요. 재료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면 어떡하냐. 아까 말한 제가 12% 한다고 했잖아요. 네. 딱 12% 투자 안 해. 그 12%가 한 2, 3% 빠질 거 가고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게 억가가 한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했는데 지난주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일주 생각해보니까 경기가 좋네. 미국 경기가 금방 무너질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뭐 투자하는 거 그 방향 맞으니까 투자하겠지. 그러면 수혜받는 거 HBM이고 있겠지. 근데 주가가 20% 빠졌네. 그러면 바이오니클리스가 맞아요. 그 확률을 누가 정확히 알겠어. 그러니까 포트를 갖고 있는 건데 아까 프라버빌리티가 그 정도니까 이걸 지금 60% 50% 하고 있는 거 한미반도체 있는 거 안 되지. 근데 억가는 어쨌든 간에 억가 맞으면 맞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지난주 됐을 때 막 줄였어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느낌이 이상 싸고 그러면은 네. 느낌대로 줄이고 그냥 우직하게 우보 말리, 우보 처리는 대한민국 장에서 잘 안 통한다. 우보 말리, 우보 처리 뭔지 알아? 네? 우보 처리가 뭔지 알아? 우버가 발 없는 우버가 천리 간다. 혼나겠다. 맞잖아. 우버 부르면 천리 가든. 맞네. 우버 부르면 천리 가죠. 발 없는 우버가 천리 간다. 모른 척하고 그래 알려줘. 원래 우버 천리? 우보 처리. 그게 뭐예요? 소가 걸어가는 우보. 소의 발걸음. 우버 천리. 우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진짜 우보 처리를 하려면은 하이닉스 있잖아요. 어제 오늘 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딱 15%라도, 딱 7.5%라도 한 번 기회를 줄 거거든. 네. 근데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기를 바라지만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켜봅시다요. 네. 그래서 화장품 사는 거? 나때. 그리고 여기도 안 끼고 저기도 안 끼고 세이프하게 주가 빠졌잖아. 너 미리 빠졌으니까 살 수 있지. 암살자. 동묘 입이 천리라고. 말 없는 동료의 미천리 간다. 아니, 날 천리밖에 안 했어? 난 말리인데. 말리 가죠. 인도까지 말리. 가잖아. 인도까지. 우버 말리. 빨리. 평양 천리 건너, 가죠. 대서양 건너 인도 가죠. 알겠습니다. 자, 장 본부장님 뉴스 끝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 더 있을까요? 하나 어떤 뉴스죠? 짧게만. 네. 미국 정부가 미국 정보 중요해요. 압수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 이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요 이슈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여기 압수 실크로드 비트코인? 여기서 태그된 지갑에서 비트코인 29,800개가
새로운 지갑 주소로 빠져나갔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해커로부터 비트코인을 입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가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이체를 하면 매각으로 이어졌었던 사례가 많으니까 지금 그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물량이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물량이 애초에 나오고 있어서 빠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이거 매각을 하면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조금 빠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해커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코인을 해커가- 압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압수된 거에서 비트코인 29,800개를 새로운 쪽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부가. 정부가? 근데 비트코인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거 압수 비트코인이잖아요. 해킹해서 한 거에서 압수한 거. 여기 좀 보시면 이제 미국 정부의 압수 비트코인을 움직였다. 어떻게 압수를 하지? 화장실 가서 그냥 아주 배가 아파서요. 이러고 옮기면 되잖아. 미국 정부 딴 데. 실크로드 DOJ로 태그된 지갑에서. 예. 아니 그렇다고 해커가 합니다. 비트코인을 11만 9천 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와. 저거 개인이 13조를 가지고 있었던 우와. 그 이번에 제가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요번에도 그 해킹 당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파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7,900만 원대까지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피격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정책발로 엄청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에서 다시 9천만 원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 물량이 나오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마운트 곡스에서 비트코인이 꽤 많이 나오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물량이 아직 다 해소가 안 됐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거에 이체를 하면 매각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물량이 시장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늘어나면 비트코인이 매력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고 그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물량이 튀어나오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 있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었구만. 네? 실적이 비트에서 아니, 에코프로로 합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네. 오. 8,095억 매출에 네. 영업이익 무려 39억. 에코그룹주 실적이었죠. 방금 나온 건가요? 몰라요. 자 한번 볼게요. 몰라요. 실적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잘 방금 나왔구나. 나온 거네요. 속보. 엄청 에코프로 좋았어. 39% 2분기 올랐어. 에코프로 BM 말씀하시는 거죠? BM이죠. 에코프로 말고. 에코프로는 2분기 영업 그건 적자야. 손실 546억, 전기차 캐즘의 적자 전환 이렇게 나왔고요. 에코프로 BM은 아직 안 나왔는데. 너 여기 있는데 뭘? 보태 39억 흑자라고. 오케이. GD네. 에코프로 BM은 좀 이전에 나왔나 보네요. 오케이. 나 몰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더라고요. 에코프로 BM은 2분기 매출액 8,090억, 영업이익 39억. 천년 대비 96.6% 아니, 예상을 적자로 봤거든. 하락. 애널리스트. 예상 적자로 봤는데 흑자냈다. 흑자냈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장 다 봤으니까 시장 뭐 더 보면 뭐 합니까? 더 보면 뭐 올라 오늘 끝났는데 그렇죠? 젖소였나? 황소 보러 갈까요? 젖소? 황소였나? 알겠습니다. 네, 소 보러 젖소인지 가요. 황소인지 한우인지 뭐 와규인지 저 보러 갑시다. 와규. 오늘 근데 떨어졌으니까 배고프다 소 와규. 없어요. 소 없어요? 어제 소가 고객이 죽었어? 없어서 되게 아쉬워했잖아요. 근데 곰은 왜 한 번도 안 나와요? 베어 떨어지면 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곰까지 하면 그래서? 너무 그 걔네 만평하던 거 쫓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소만 그냥 오케이. 소만해요. 소만 아니, 등장시키겠어? 그거는 창작자의 알아서 하는 마음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안 나왔어. 하창원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갖고 오셨을지 AI 그림 보여주시죠. 무섭잖아 이거. 무섭다. 그러니까 약간 오늘 약간 심리적인 상태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그림이 진짜 기괴하다. 기계야. 저 비정상적으로 큰 시계. 네. 저 분침과 초침이 3개인 저 시침, 분침, 초침이 3개인 저 그리고 이상한 시계. 그림자의 다리가 너무 짧아. 그림자 다리가 잘렸어. 잘려버렸어. 다리 거기 발이 확 도망가려다가 동강 거 아니야? 어이구. 발목까지 왔다 손절한 거죠 뭐. 그치. 발목을 발목을 잘라버렸구나. 동강했어. 귀신도 손절한 거야 오 지금. 마이 갓. 귀신도 피해자야. 맞아. 야노도 손절. 동강 잘렸어. 동강. 발목까지 왔다가 잘려버렸고 또 저기 누워 있는 사람은 뭡니까? 저기?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가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미국장 끝날 때까지 딱 보면서 이제 오늘 어떡하지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혼란스럽고 고민되고 이 방심할 수 없겠구나 해서 고민하는. 시계는 뭐야? 시계는? 시계는 이제 새벽 6시
그러니까 미국장 끝나고 우리가 글쎄, 3프로 새벽 방송 시작하면서 네. 아마 하루를 준비하실 거잖아요. 또 이제 월버브 보면서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미국장 보면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귀신도 물린 장, 귀신도 도망가는 국장. 귀신이 나간 거군요. 발목이 잘려서. 나갔어요. 그러네.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괴하고 이상하고 무섭고 그런 그림. 지금 투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장의 모습이었다. 오싹함을 그대로 표현한 그림이었습니다. 네. 자, 김정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 무엇이 될까요? 그 그림이 원래 했는데 약간 비슷한 분위기여서 좋아요. 그거는 빼고 빼고? 반복적이니까 빼고 그래요? 예. 원래 살짝 반복 보여드릴까요? 많이 하는. 에? 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살짝 보여주세요. 살짝 이렇게. 안 비슷한데? 안 비슷해? 프리드리히 진짜 좋은 사람이죠. 빙해. 빙해. 우리 북쪽에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게 바다에 이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난관이 있다, 난관이 있다 이거죠. 난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지나갈 때 부딪히고 깨이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비슷했기 때문에 그 넘어가고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저 그림 다 양궁 얘기 올림픽 얘기네. 저게 네. 저 그림이 네, 지나온 길입니까? 지나가야 될 길입니까? it's up to you. 여러분 사람 에이. 누구한테는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누구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길일 수도 빙해일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를 함축적으로 다 포함됐다고 봐요. 이분이 원래 이런 그림을 잘 그려. 카스파르 어떻게 읽어서 상관없고 프리디 이런 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 드리븐 코멘트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이겁니다. 원래 하려고 했었던 오늘의 한마디는 민티 읽어줘. 용기 있는 자가 단맛을 만끽한다. 근데 뭐 누르면 자꾸 뉴스가 그러니까 뭐지? 잘못 들은 거? 쏘리. 다시 돌아갈게요. 오케이. 다시 조심성 없는 자가 썩은 사과를 먹는다. 무슨 뜻일까? 용기 있는 자가 단맛을 만끽한다. 조심성 없는 자가 썩은 사과를 먹는다. 이것도 양면성이야. 바이온 위크니스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나눠서 그 원래 이유를 대고 삼으면 돼요. 그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죠. 단맛을 나중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기계적으로 사면은 조심성이 없는 거죠. 자기 주관과 자기 그 논리가 없는 상태라면은 그 100번, 한 10번 나눠서 한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한 번 정도 먹었는데 썩은 거 사고 있는 거야. 그게 배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한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조심성도 갖추면서 하지만 단맛을 느끼려면은 용기를 또 가져셔야지 용기도 있어야 되고.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네. 희망을 봤어요. 희망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버렸어. 보셨어요? 봤죠. 뭐 봤어요? 제목을 클릭하세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항상 성장합니다 저희. 우와, 성장했어요. 한 걸음. 너무 천천히. 깨끗해요, 화면이. 그럼 우와. 천천히 차분히. 긍정적이어서 좋습니다. 네. 제목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아셨어. 체득하셨어. 그리고 활용하셨어. 그렇지. 오늘 내가 수익이 안 나더라도 네. 손실 나더라도 1년 전에 나와 YOY를 비교를 해봐라. 조금만 성장해도 수익은 날 것이다. 그럼 내가 0.1% 성장했으면 내일이 더 기대되는 거지. 네.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저게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저걸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 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도 왜냐면 잘 보세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죠? 없어요. 근데 지나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되고 단사과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 지금 내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만 지하 5층까지 있었네요. 그러면 계좌 박살나잖아요. 그건 썩은 과자도 언제 알아요? 내가 그 결과를 봤을 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사과가 나올 수도 있고 썩은 사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하는 게 투자자고 그런 결과가 달아 보여요.
사과를 한번 딱 베었는데 너무 달아요. 그러면 이제 배팅이 슉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딱 씹었는데 뭔가 썩은 것 같다. 그럼 빨리 뱉어야죠. 아, 그치. 바로 그 얘기인데, 아. 이게 용기 있는 자가 단맛을 만끽한다는 건 그때 이제 강도인데, 조심성 없는 자가 썩은 사과는 완전히 다 먹고 나서, 배탈 나면 안 돼. 조금 입에 담아보고, 진짜 네. 이상하면은, 네. 빨리 뱉어야 된다고. 손절매 15% 룰. 그때까지 무조건 분명히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은데 15% 마이너스 될 때까지 썩은 사과 한 3분의 1쯤 먹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그것도 우둔한 거 아니에요. 신속하다는 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거를 자기가 시나리오하고 어떤 그걸 갖고 있어야지 용기도 갖게 되는 거고 썩은 사자가 느낌이 막 보더라도 빨리 버릴 수 있고 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장에서는 인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5년 전에 베트남장이 아니기 때문에 썩은 사과를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입이 너무 떫잖아요. 당연하죠. 그럴 때 네. 구미 젤리 구미 젤리를 씹으면 네. 괜찮지 않아요? 용기 맞아요. 있는 자가 옵투스 제약을 먹는다. 용기 있는 자 어떨 때 용기가 있어? 내가 확신할 때 용기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확신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잘 보여야 되잖아. 맞아요. 그치. 눈이 좀 것이 잘 보여야죠. 클리어하게. 클리어하게 그렇지. 보이면 용기가 생겨. 맞아. 신기해요. 왜냐면 가시 조그만한 것도 있으면 보이고 장애물 다 보이고 다 보이잖아. 맞아요. 그거 옵투스 제약이지. 네. 젤리 또 줘요? 네? 젤리 아니, 또 줘요? 옵투스 젤리 다 얘기하는데. 먹었어요. 사실하고. 형 썩은 젤리 먹을래요? 조심성 없이 썩은 젤리 한번 먹어볼래요?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사실하고. 있으면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옵투스의 제약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낮게 판매로는 루테인이 10,000원, 그리고 차지기가 25,000원, 구미젤리가 15,000원으로 구미젤리 저희가 40%, 네. 38% 정도 할인돼서 좋네. 판매를 하고요. 묶음 판매는 루테인이 25,000원, 차지기는 40,000원, 그리고 구미젤리는 정말 아쉽지만 품절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팔 것도 없는데 젤리를 달라니.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가지고 네. 특히 구미 젤리가 인기가 좋고요. 네. 차지기도 굉장히 효능이 좋은데 좀 이게 익숙치 않은가 봐요. 차지기라는 거 자체가. 저도 조금 생소했어. 차지기도 되고 차조기도 된대요. 아. 일본에서는 식재료로 많이 I see. 먹는다고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차지기, 구미 젤리 우리 옵투스 제약 요거를 또 링크 저희 링크 한번 띄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링크에서 또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 금방 나가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인사이트 네. 짧게. 자, 인사이트 인사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되잖아요. 네, 뭐가 발표되죠? 마이크로소프트. 아, 중요하다. 중요해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아, 똑똑하네. 네. 예전에 20년 전에 신입사원 중시 갔을 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즈라는 회사를 막 소개하는 거 어떤 후배가 근데 이사한테 되게 깨졌어요. 그게 IBM이라고. IBM과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회사를 똑같다는 걸 모르고 이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AMD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입니다. 네. 중요하지 않죠? 스타벅스 발표되고요. 네. 스타벅스는 중요합니다. 스타벅스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제 글로벌 그 퍼체싱 파워가 어떻게 변하는지 중요하고요. 우리가 숫자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하는지 중요하다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실적 이걸 외울 필요 없고요. 잘 나올 겁니다. 네. YOY 14%.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AI 기여분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6%, 7%?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뭐라 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는 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네. 어떤 거예요? AI 기여분이 6%에서 7%로 성장 속도가 계속 두나 빠르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했었거든 투자가들이. 이번에는 2, 4분기는 어떻게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 반응이 어떻게 될까가 더 중요하다. 요 수치보다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모레 실적이자 내일 실적 내일. 발표는 내일이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은 넘어가고 별거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메타 메타 잠깐 말씀드릴게요. 라마. 내일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라마는 볼 게 사실은 많아요. 왜냐면 AI 투자 원래 지난 분기 때 조금 올렸거든요. 350에 400억 불로. 혹시 이걸 또 올리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얘네는 오픈 소스거든요. 나 코드 공개하고 하잖아요. 그 계획을 계속 실행해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Q&A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업체를 다 보고 나면은 파월 그날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에 저 그 메타는 이미 벌써 저커버그가 인터뷰 한 게 있더라고요. 있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닌데 이 숫자
캐펙 숫자하고 오픈 소스 모델에 대한 Q&A가 있을 때 마치 파월 있을 때 Q&A 있듯이 거기에 대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할 거예요. 오히려 저기 알파벳보다 더 중요하게 해석할 소지가 있는 거죠. 두 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이런 퀄리티적인 Q&A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파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월의- 목요일 아침이잖아요, 이거는. 네, 맞죠. 목요일 새벽 아침 이렇게 해서 나오는 메타는 거니까. 목요일 새벽인데 목요일에 그냥 오픈인데 안 나오니까. 뭐 FOMC는 내일 얘기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하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아침에 내일은 제가 안 나오니까. 내일 안 나오신다. 맞다. 그런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이제 오픈벨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맞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하고.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여미사님이 또 아침에 나오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근데 저도 외신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미 벌써 이익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돈을 벌 거냐에 대한 컨셉을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그 저커버그도 그렇고 그만 좀 그런 거 좀 그만 물어보라고 지금 투자할 때지 지금 왜 자꾸 이거 뭐 수익 어떻게 낼 거냐 물어보고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만약에 살짝 뭐 조금 예상보다 좀 그런 게 캐펙스나 네. 이런 뭐 수익화하는 거 있어서 좀 안 좋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근데 생각이 항상 들고. 주가 이슈야. 주가가 빠졌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지켜봅시다. 내일 모레 아침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빅테크 실적 그리고 FOMC까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흔들리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이미 맞습니다. 벌써 많이 빠졌잖아. 맞아, 반도체. 많이 반영됐죠. 많이 많이 빠졌어. 반영됐죠. 그 정도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더 빠진 종목들 한번 AS 하러 우리 콸콸콸 한번 가봅시다. 가봅니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드디어 열혈 라마님의 사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요거예요. 형님. 와. 길게 적어주셨습니다. 종목명 AP 시스템 그리고 조롱까지 해주셨어요. 아파 시스템. 아파 시스템. 평단가 3계좌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계좌에서는 28,700원, 손실률 26.5%, 두 번째 계좌 26,700원, 손실률 21%, 세 번째 계좌 23,600원, 손실률 역시나 11%, 비중은 40%라고 합니다. 40%. 네. AP 시스템 비중 40%. 와. 굉장히 길지만 빠르게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하루도 안 빼고 아침 저녁으로 오프닝벨, 클로징벨 애청하고 있는 1일입니다. 이제는 반도체로도 수익을 내보고자 종목을 찾던 중에 동묘 본부장님이 클벨에서 AP 시스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신 이야기를 참고를 해서 종목을 공부를 해봤더니요. PER도 낮고 중국향 OLED 투자 확대 호재 그리고 반도체 장비 매출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데 세 계좌로 나누어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종목 수익률이 마이너스 18%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비중이 40%까지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 종목 목표가나 기간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살려주세요. 이 종목 지금 단가로 실현을 하면 실현 수익률이 35%에서 18%로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분 덕에 화장품 쪽에서 수익이 꽤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이 대부분 이 종목보다 더 떨어졌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업사이드가 더 커 보이는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종목을 매도하고 좀 갈아타는 게 맞는지 이런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빠르게 알아볼게요. AP 시스템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2017년 APS에서 인적 분할해서 4월에 재상장하여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A3 투자 사이클 시 LLO 장비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분기 실적을 보니까 큰 성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기 실적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살펴봤는데 뭐 1년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2020년에 연말 신규 수주 증가 기대했는데 쭉 안 나오다가 21년에 뭐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제조 장비 선도 업체다. 22년에 OLED 후공정과 반도체 장비로 부활 중이다 해놓고 쭉 안 나오다가 24년 6월에 드디어 달라진 시선하고 나왔다가 최근에 나온 게 레이저 기반 장비의 명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6월에 나왔던 애널의 리포트였거든요. 그리고 6월에 다른 뉴스들도 살펴봤더니
다음 장인데요. AP 시스템 저평가 분석 등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을 따돌리고 있다. 반도체 장비 승부수를 지금 이 종목이 하고 있다 하면서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네. 24년 6월에 좀 오르는 것 같다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파.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나 봤더니 왜 이렇게 떨어졌지 봤더니 교환사채 발행 결정 요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월봉을 보여주시면요. 결국에는 지금 주봉이네요. 주봉에 121선 겨우겨우 걸쳐 있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좋은 기사가 7월 10일에 있었습니다. 배당금을 주겠다. 첫 분기 배당. 그래도 요거라도 한번 껴줬어요. 소금 뿌리냐? 아프니까.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네, AP 결론 시스템, 갑니다. APC 스톱 하락 멈춰. APC 스톱 네. 하락 멈춰. 하락 멈춰였어요. 안 멈출 것도 같아가지고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오케이.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제가 먼저인가요? 네. 네. 올라온 만큼 다 빠졌네요. 올라온 만큼 빠졌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뭔가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보셔야 되는데 주봉, 월봉이 전부 다 아직 바닥을 체크를 못했어요. 게다가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요번 달이 끝나면 월봉이 마감이 되잖아요. 네. 그럼 다음번 월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지면 이전 박스권까지 깨면 이제 2만 원이 깨지면 요건 하방이 18,000원대까지 열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18,000원에서 16,000원 요겐 각오하셔야 되는데 요게까지 빠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한 번 정도는 요거 확인을 해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이 아마 우리나라 국장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정도 패는 걸로 만족 안 합니다. 보통 여기까지 패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버티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홀딩을 하시는 거고요. 그 기간이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일단 40%는 너무 많고요. 너무 많아요. 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아까 17% 마이너스를 했나? 18%입니다. 그럼 손절 라인이 15% 더 잡았던 그런 것 같은데 네. 똑같습니다. 지금 펀더멘털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단점은 뭐냐면은 커버가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커버가 안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커버가 많이 돼야지 뭘 커버가 하는데 기관이 일단 던졌어요. 언제? 7월 9일 이후로. 맞아요. 7월 9일 이후로. 근데 7월 16일에 뭐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이렇게 TSMC 이슈라는 게 7월 16일이거든요. 네. 그다음부터는 그냥 속절없이 던지는 거예요. 거래량 많이 안 되고 던지는 거거든요. 그 7월 16일 이후로는 과매도가 들어간 건 맞는데 일단 2만 원 후반대에서 깨졌기 때문에 이건 손절을 빨리 하는 게 맞아요. 펀더멘털이 반영이 안 됩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특별한 뉴스가 저도 없고요. 이 회사는 지금 OLED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OLED 때문이면 지금 주가가 딱 적당해요. 근데 반도체로 그 OLED 기술을 응용해서 실적이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스토리를 올해 한 5월, 6월 달 장이 좋을 때 땡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발현이 안 되느냐, 안 오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잖아요, 수급이.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약한 상태의 주식에서 이제 손절을 기관이 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빨리 올라올지 안 올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손절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AP 시스템 시총이 3천억이네요. 얼마 안 돼요. 네. 올라갔을 때가 6천억 좀 안 돼서 5천억 됐을 거야. 외국인이 없지는 않은데 이거는 기관이 붙여주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 붙진 않은데 기관도 이제 손을 이제 속수무책 비슷하게 왜 7월 9일날 140만 주 거래되고 나서 완전히 개탕도 지금 10만 주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거래가 쉽지가 않았어. 펀더멘털리 뭐 특별히 들을 얘기가 없어요. 회사가 특별히 나오지 않을 거고 애널리스트가 뭐 아까 1년에 한 번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 번 할 거니까 아마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8월 달에는 커멘트 하겠죠. 근데 지금 8월 달까지 끝날 때까지는 한 보름 이상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반등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나는 건너서 아는 사람 중에 네. 나랑 동갑인데 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어버브 반도체 8억 정도를 샀더라고. 네,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핫하긴 했었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 와, 근데 그게 그 주식도 좀 조심해야지. 컨셉이 너무 확고해. 인생 역전. 오. 나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근데 어버브 반도체도 AP랑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버브 반도체는 제가 좀 아는데 그 아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갈 때 이유 없이 스토리 멋있죠. 내려갈 때 이유 없이 개판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어요. 이유를 몰라야 내려갈 때. AP도 약간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비중을 삼성전자 하니스 아닌데 10%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할할 때 왕창 먹을 것 같죠? 한 2%, 3%, 4%, 5% 이런 식으로 하고 안 되잖아요. 딱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손절하든지. 네.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뭐 AP 시스템도 그렇고 뭐 개인들이 더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네. 개인들이 뭐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는 게 사실은 뭐 응? 왜? 빨리 끝내래요. 아, 빨리 끝내라고? 30분 지났네. 계속 큰 손 흔들고 30분 계시구나. 지났어. 아 저도 손. 뭐야. 난 청개구리인데 이렇게 하면 나 아예 안 나가지. 나 이런 거 누워버리지. 아니, 뭐야. 내가 알면서 끝낼래. 그럼 아까 제가 끝낼게요. 오피스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머리 짱구 굴려가지고 제대로 해줬더니 너 이제 내쫓아? 아, 네. 알겠어요. 근데 저 빨리 끝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화요일에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어제 같은 상승세를 좀 이어가나 했는데 네. 빅테크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나가면서 조금 시장이 올라가기를 간절하게 한번 바라봅니다. 그때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뉴스룸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저희는 인사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